안녕하세요. 상대원 3구역 추진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상대원 3구역 내에 지금 11,000세대가 마치 확정된 세대수처럼 이렇게 돌고 있어서 제가 그게 아니다. 제가 공문을 받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 성남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상대원 3구역 세대수 11,000세대, 이 11,000세대를 제가 성남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2021년 11월 3일날 성남시의 상대원 3구역 정비계획시 계획세대수 확정 요청 공문 발송을 했어요. 이 11,000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기본계획 때 세입자 집주인 현황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서 이거를 토대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남시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 왔냐면 2021년 11월 20일 날 성남시 공문해신 정비계획 수립 중이므로 세대수는 건축계획에 수립되지 않음. 내용을 보세요.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은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상대원 3구역은 아직 세대수 등 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기하의 민원 내용에 인용하신 자료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된 정비구역 현황 분석 내용임. 이 말이 뭐냐면 2030 11,000세대는 기본계획 현황시 세입자 집주인 현황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역 지정 때 세대수가 나오더라도 그게 확정 세대수가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시 확정 세대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경기 흐름에 따라서 그때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법률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유도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작은 평수를 많이 짓고 경기가 좋으면 어떻겠어요? 큰 평수를 법률적인 용적률 범위 내에서 큰 평형, 중형 평형, 소형 평수 정부에서 지어라는 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은 아까 11,000세대 뭐라고 했어요?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중 상대원 3구역 현황.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때 세입자 집주인 현황이지 앞으로 건축세대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흥 1구역 어때요? 26만 4,828제곱미터 6,544 세대가 들어서는 걸로 나와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기본계획 때 현황인 겁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때 5,456세대, 그 다음에 신흥 1구역도 19만 6,693에서 세대수는 5,709, 기본계획 때 세입자 집주인 현황. 그런데 구역지정 때 4,155. 구역지정 때 이렇게 세대수가 나오더라도 어떻다고 했어요? 사업시행 인가시 경기 흐름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설계를 세대수 소형 평수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대형 평수를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중대한 변경은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늘어지거나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 때문에 인허가권자가 잘 안 해줘요. 그런데 겸미한 변경은 좀 쉽게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있죠. 다음 아까 제가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3구역이 예를 들어서 1200평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200평이 기본계획 때 이게 나오더라도 다 이게 설계면적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학교, 도로, 공원, 종교부지 등이 되겠죠. 거기를 뺀 나머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이 최고 265%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해서 1200평에서 기반시설을 빼고 난 나머지가 1000평이 되니까 1000평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곱해가지고 2650평 하니까 분양 면적, 수입 면적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원 상구역도 어때요? 성남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지가 나오면 그 부지 전체 면적이 다 설계 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종교부지 그런 게 빠지고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경기가 나쁘면 작은 평형을 많이 지어서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경기가 좋으면 어때요? 큰 평형을 많이 지어서 세대수를 줄이겠지요. 그것도 용적률 범위 내에서 그리고 큰 평형, 중형 평수, 소형 평수 법적으로 정부에서 하라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건폐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원 상구역을 30층으로 짓냐, 25층으로 짓냐, 20층으로 짓냐, 15층으로 짓냐에 따라서 건폐율은 늘어나요. 근데 층수는 높이 못 치고 줄어들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겠죠. 아파트 동선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리고 아파트 동선거리 공간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분양값을 제대로 못 받겠죠. 일반 분양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층으로 짓냐, 20층으로 짓냐, 25층으로 짓냐, 30층으로 짓냐 어때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 층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폐율은 줄어들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뭐가 있어요? 아파트 동선거리가 넓어지니까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덜 당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할 수가 있죠.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한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내 주거 환경도 좋아지지만 어떻게 해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제가 15층하고 30층의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반절로 줄여서 15층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30층에 비해서 건폐율은 배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층수는 배로 줄어들면서 아파트 동선거리는 배로 좁아지겠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나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아파트 동선거리가 배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일반 분양값을 제대로 못 받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30층으로 지으면 15층으로 지었을 때 어때요? 아파트 한 동이 다 없어지니까 사이사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아파트 동선거리가 배가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폐율은 배로 줄어들면서 아파트 층수로 올라가니까 공간 간격이 그만큼 넓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일반 분양을 비싸게 받으니까.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지금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대원 상구역에 돌고 있는 세대수 11,000세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획된 성남시에서 발표한 세대수가 아니고 세입자 집주인 현황인 것을 성남시 공문을 봐서도 알 수 있겠죠. 상대원 상구역은 아직까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용역 단계임을 알 수 없다. 구역지정 때 세대수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죠. 구역지정 때 세대수가 나오긴 나와도 어때요? 우리가 일반 분양할 때 경기가 좋냐 나쁘냐 예측을 해서 세대수를 줄였다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소형 평수를 많이 짓냐 대형 평수를 많이 짓냐 그런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수진 1구역 정비계획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1구역 26만 828제곱미터 18만 8,724제곱미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아파트 면적은 전체 면적 다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로, 공원, 주차장, 그 다음에 뭐 파출소, 종교부지 이런 거 기타 등을 빼니까 71.1 어때요? 28.9가 빠진 나머지가 아파트 부지 면적 설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신흥 1구역 19만 6,693제곱미터 여기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종교부지 이게 빠진 나머지가 되니까 어때요? 14만 8,687제곱미터가 나왔죠. 그래서 전체 아파트 부지 면적 프로스테이지는 75.6이 아파트 전체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얘기했죠. 다음 상대원 상구역 42만 7,629제곱미터
이거는 기본계획 때 현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명순이는 42만 7,629제곱미터 성남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36만 7,281제곱미터만 아파트를 짓는데, 한가하게 평수가 확 줄었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로공원이라든가 종교부지라든가 뭐 파출소라든가 그런 기타 면적을 뺀 나머지가 순수 설계를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가설계는 가설계인 것 뿐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설계 이거 다 돌렸을 때 부동산이나 이렇게 다 돌렸을 때 뭐라고 써졌냐면, 설계 때 맨 하단에 상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표기를 했고요. 1. 아파트 대지 면적은 정비계획 기반시설 부지 면적 제외, 공공시설 부지 면적 제외, 기타 면적이 제외된다고 했죠. 가설계하는 대지 면적은 재개발 시 순수 아파트 부지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면적이 빠진 나머지가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 가설계하는 가설계일 뿐이지 구역 지정 때 아파트 부지 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또 기본계획 때 이렇게 면적이라든가 세대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때 구역 지정 때 뭐가 달라질 수가 있냐면, 견면 변경이라고 해서 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세대수를 정확한 계획세대를 내놓을 수가 없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아까 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구역 지정 때 면적이 나오고 세대수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가지 않는다. 사업 시행 인가시 세대수가 정확한 세대수가 나오는데, 그 정확한 세대수도 중대한 변경이라든가 견미한 변경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중대한 변경은 사업권자가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서 인허가권자가 반대하는 경향이 많다. 견미한 변경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도리 있게 미리 중대한 변경을 할 수 없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등 소유자의 분열은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킵니다.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모두 뭉칩시다. 어때요? 토지등 소유자가 분열되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드는 11,000세대는 지금 계획세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우리가 세대수를 말한 것도 가설계는 가설계일 뿐이지 이해를 돕기 위한 설계예요.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제가 동영상 올리기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분열은 상대원 상구역을 사업기간을 늘어지는 것뿐이 안 되니까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뭉쳐주십시오.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업성 최고, 주거환경은 최상으로 상대원 상구역을 이끌겠습니다. 1. 대일초등학교 이전으로 상대원 상구역 사업성 개선. 2. 상대원 상구역 내 공원을 상대원 헬트크밸리 완충지역과 연계하여 그린공원 조성. 3. 단지 내 가로, 중앙 가로축 지하차도 구성 및 지상덮개공원 조성과 그린공원과 연계. 4.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레밀폼 공장 이전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5. 상대원 파출소와 미래의 삼도부선 상대원 헬트크밸리역 유치 및 성남 1호선 추진으로 상대원 상구역 교통환경 개선. 상대원 상구역 5가지를 앞으로 사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명순 주민대표에서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개선하고 추가 분담금을 줄일 것인지 토지등 소유자분들하고 소통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니,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어떻게 하면 내 주거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지, 또는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서로 소통하여서 할 거니,
이명순 주민대표에 분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의 이명순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